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그 마지막 강의 하겠습니다. 자, 제가 쓴 책 3박자 투자법은 총 3개의 파트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는 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8. 저는 숫자 중에 8자를 좋아하고요. 색깔 중에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제가 힘들게 주식 투자 공부하고 또 그러한 기술들을 책으로 쓰고 이렇게 강연을 하는 이유? 뭘까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자, 그렇다면 빨간색을 좋아하고 팔자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단순히 징크스이고 또는 운을 따르는 그런 습성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늘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 하나까지 고민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게끔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죠. 마지막 강의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왜? 24장 주식 투자자의 성공에서 이 주식 투자자가 바로 저죠. 이세무사. 제 얘기입니다. 성공은 아니에요. 진행형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아직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성공적이었고 또 앞으로도 성공적이기 위해서 절박한 성실성을 가지고 노력할 뿐입니다. 자, 빨간색 값 888 얘기했는데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겠어?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을 좀 번 이후에 캐나다를 갔다 살다 왔습니다. 한 대략 1년 반, 2년 정도? 살다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갔다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그때 결심했던 건 한국 가서 세무사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 와이프 그리고 6살 난 딸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들 이렇게 4식구가 살았는데 신림동 고시촌에서 살기에는 왠지 미안했어요. 그래서 신림동에서 가까운 봉천동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았습니다. 그 봉천동 아파트에서 신림동 고시촌 독서실까지 매일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밤 12시에 독서실에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비가 아깝지 않았냐? 택시비도 꽤 들었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훨씬 아까웠거든요. 1년 만에 끝내느냐, 2년 만에 끝내느냐, 3년 만에 끝내느냐는 저에게 너무나 큰 시간적 차이가 있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제 컨디션을 유지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새벽에 택시를 타고 고시촌으로 들어갔고 또 밤 12시에 택시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공부를 하는 와중에 어느 정도 시험의 확신이 들었어요. 왜? 1년도 아니죠. 제가 이제 1차 종합반을 다녔는데 한 3달, 4달 정도 코스 끝나고 마지막 졸업시험을 볼 때 제가 그때 1차 모의고사 평균 한 75점 정도로 한 100명 중에 1등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차 합격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실제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합격한 해에 2차를 붙는 걸 동시 합격이라고 하는데 동차 합격, 동시 합격을 준비를 하면서 동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험 한 일주일 전이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교시, 2교시 시험 보고 점심을 먹고 3교시를 시험을 보는데 그 점심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점심 먹고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시험 보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굶어야 되나? 그 일주일 전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점심시간에 김밥 천국의 김밥을 한 줄을 가볍게 먹어야겠다. 그리고서 그날부터 시험 시간이랑 똑같은 시간에 매일 김밥 한 줄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김밥 한 줄을 먹으면서 계속 내 배가 그 시간에 그 김밥을 먹는 거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2차 시험을 보러 갔어요. 1교시 시험 보고 2교시 시험 보고 점심시간에 일주일 동안 먹었던 그 김밥을 먹었습니다. 배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괜찮았겠죠.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으니까. 더 중요했던 건 배가 문제가 아니었죠. 제 마음이었죠. 배만 안 아프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라는 정신자세로 공부를 하고 김밥만 먹으면 배가 안 아파 라고 생각을 했으니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없었죠. 시험에 떨어질 자신이 없었죠. 이세돌 기사가 멋진 인터뷰 했지 않나요? 예전에. 이번 대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지막 하나까지 신경 쓰는 그 노력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김밥 한 줄을 일주일 동안 먹었던 걸 아직도 생각해요.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면 과연 실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많은 강연회에서 빨간색과 팔자, 그리고 제 책에서 블로그에서 빨간색과 팔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레드매니아예요. 우리 집에는 쓰레기통부터 뭐 보드, 모자까지 다 빨간색입니다. 저는 팔자를 너무 좋아해요. 제 차 번호 4개 중에 8입니다. 88 어쩌고 8. 제 핸드폰 번호 역시 4개 중에 8입니다. 888 어쩌고. 왜? 그게 저의 마지막 노력인 거죠. 노력을 하다 이제는 색깔도 빨간색을 좋아하고 이제는 숫자도 8자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내가 이제 빨간색까지 좋아하고 내가 8자까지 좋아하는데 안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제가 제 책 파트 3 24장으로 만드는 건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책이 저퀄리티겠어? 고퀄리티지? 라는 자신감입니다. 모르겠어요. 읽으신 분들은 책 좀 잘 좀 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책을 못 썼다기보단 어떤 코드가 다르거나 또는 기대치가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책을 쓴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쉬운 이론들,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들, 또 오래된 투자자들에게는 뒤통수를 한 대 딱 쳐주는 통찰력 또는 어떤 영감, 어떤 화두를 던지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서 뭐 어떻게 돈 벌라는 거야? 이런 거를 만약에 노리고 이 책을 냈다면 실망했을 수도 있죠. 400페이지에 20년이 넘는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냐고요. 다 담지 못했습니다. 20년의 지식과 경험을 담으려면 제가 보기엔 2만 페이지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400페이지에 담습니까? 못 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책에 어떤 떳떳함과 자신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4장 주식투자자의 성공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쉬운 부분은 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은 미래로 남겨두었다라는 걸 이러한 내용에 하고 있습니다. 자, 24장에 써있던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2009년 현재 진행 이러한 내용들은 성공담, 실패담, 현재 진행 이렇게 3가지 파트로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성공담에서는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를 하기보단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났네 정도로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제가 책을 내고서 기자님들하고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요.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났죠?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기자님들이 가치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가치 투자는 장기 투자잖아요. 그럼 20년을 했더라도 몇 종목 매매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중장기 투자, 파생 상품, 해외 선물, 계좌 수십 개로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이 냈죠?
한 500종목으로 수익이 났는데요.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그래서 한 종목을 얘기하기보단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이런 얘기를 성공담에 담았고요. 책에 있는 실패담 얘기는 실화를 썼습니다. 뭐 지어낸 얘기냐? 아니요, 실화예요. 제 친구도 책 보고서 바로 알고, 저희 친구와 저와의 그 친구 같은 무리에 있는 친구들도 책을 보고 다 알았어요. 이거 제 얘기네? 중국에 있는 친구 얘기네? 책에 실패담이 있죠? 어떤 식으로 써 있습니까? 중국에 있는 제 베스트 프렌드가 하루는 전화가 옵니다. 정윤아, 이거 사. 중국에서 100억 이상 투자 들어간대. 그 당시가 2015년 가을이었어요. 2015년 가을은 중국에서 100억 투자 들어간다고 하면 주가가 2배, 3배 올라갈 때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죠. 이 정보를 준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저는 100%그 친구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두 번째, 이 친구는 믿더라도 그 정보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냐. 주가 2배, 3배 올리는 정보였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빵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그 재료가 있는 종목을 샀습니다. 나온다고 하는 재료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그 친구가 재료의 원천은 아니었거든요. 그 친구가 들었던 최초 재료의 원천자가 잘못된 재료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손절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한 15% 손절 나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실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랬죠. 야, 너는 내 친구니까 봐주는데 그 XX 내 앞에서 얘기도 하지만 하여간 그 정도로 마무리를 졌는데, 농담처럼 그 XX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 바보 천치 XX는 바로 저 자신이죠. 주식을 20년이나 했는데 그런 상황에 또 엮여 들어가는 제 행동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실패담에 그런 실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에는 샘표 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블로그 2년 생활을 했다고 해서 또는 책을 썼다고 해서 이렇게 공개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개가 됐고 제 닉네임이 슈퍼개미가 된 데에는 샘표식품 5% 이상 지분 공시가 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겠죠. 우리나라에서 5% 지분 공시를 하면 그들을 우리는 슈퍼개미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5% 지분 공시를 하니까 어느 신문인가 기자님이 그렇게 제목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샘표식품 지분 공시, 새로운 슈퍼개미 탄생, 이런 기사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어차피 노출된 거 나도 내 닉네임을 슈퍼개미로 하자. 그래서 블로그도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삼박자 투자법으로 바꾸고 팟캐스트 팟빵도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삼박자 투자법으로 바꿨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불리우자 차라리. 그렇게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은 저희가 5% 갖고 있는 샘표 식품입니다. 5% 이상이죠. 한 7.46% 정도 갖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샘표 식품입니다. 샘표 식품을 왜 샀는지, 또 앞으로 이 종목이 장기 성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일단 책에도 썼고 강연회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왜 샀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돈 벌려고 샀어요. 돈 벌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돈 벌려고. 그럼 샘표식품 왜 샀냐고요? 돈 벌려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살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산 겁니다. 그러면 왜 더 비싸게 살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음식료주에 주목하라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음식료주는 중장기 투자로 가장 최적의 종목이거든요. 그 음식료 종목 중에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을 찾다 보면 샘표식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그게 1차적인 이유고요. 실제로 음식료주로
투자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투자자가 바로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은 크래프트 하인츠, 코카콜라 이러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음식료주에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투자자죠. 한국의 워렌 버핏, 슈퍼개미 이세무사는 중장기 투자로서 샘표식품을 선택한 겁니다. 굉장히 오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 우리나라 마켓시어 1위의 간장 생산 기업. 간장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들, 특히 연두와 같은 블루오션에 뛰어드는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 그 원동력은 연구개발비에 있어요. 샘표식품이 음식료 기업 중에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1위입니다. 매출액 대비 5%를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구개발? 오송연구소라는 발효연구소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발효연구소죠. 제 생각엔 한국 음식이 뭐니? 한국 음식은 한마디로 말해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국 음식은 발효 음식이야. 왜? 우리나라 무슨 장들 있죠. 무슨 게장이다 뭐다. 젓갈들, 김치 이런 모든 게 발효 음식 아닌가요? 간장, 고추장 다 발효 음식 아닌가요? 그래서 한국 음식은 한마디로 발효 음식이다. 그러면 진정한 한류, 진정한 음식 문화의 한류가 나온다면 발효 음식을 선도하는 오성연구소를 운영하는 샘표식품이 굉장히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정도로 제가 성공했던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인연들로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2015년부터. 처음에 블로그 운영의 목적은 주식 투자 일지를 열심히 쓰면서 매너리즘을 좀 한번 잡아보자. 더 열심히 살자. 이런 마음이었고요. 블로그 1년을 하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저를 좋아하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 블로그 이웃들을 통해서 나만 좋으라고 투자 일지를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하네?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온라인의 만남을 오프라인으로 한번 이어나가 보았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5회의 강연회를 했고요. 하반기에 5회의 스터디를 했습니다. 즉,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났죠. 그러면서 또 다른 원동력이 됐어요. 어떤 원동력? 더 열심히 주식해야겠구나. 또 저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도움을 분명히 받는구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 인연 속에서 책도 써야겠구나. 정말 투자 아카데미 하나 좋은 거 만들어서 힘들어하는 투자자들 도움도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블로그, 카페, 팟빵 그리고 이 방송의 주체인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된 저만의 이유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이유. 자, 네 꿈은 뭐니? 제 꿈은 주식 투자자예요. 저는 주식 투자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아마 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주식 투자만 하면 되지 않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이걸 할 때인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은 쌀가게만 하면 되지 자동차는 왜 만들고 조선소는 왜 만들었나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자로서의 꿈은 있는데 거기에 나아가서 새로운 꿈 3개가 생겼습니다. 작가, 선생님, 그리고 사업가입니다. 이번에 낸 책 3박자 투자법을 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일까? 이 책을 읽는 투자자들에게 이 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 개인적인 목표는 뭐였냐면 초보 투자자들에게 쉽게 읽혀지는 책, 10년 이상 투자한 고수 투자자들에게 어떤 직관과 통찰력을 주는 책.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은 충족이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돈 주고 산 독자들이 책상 한켠에 고이 모셔두는 책.
나 참 이 책 좋은 책이다. 나중에 한번 더 읽고 싶다. 라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또 다른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완전히 초보책, 주식 투자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완전한 초보책, 또는 나 한 주식 10년 했는데 이 책 너무 쉬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정말 어려운 책. 야, 너 니네 이 정도 알아? 뭐 이런 책들. 정말 쉬운 책이나 정말 어려운 책을 또 한번 쓰고 싶었습니다. 또 주식보다 좀 큰 카테고리로 제가 마지막으로 잘난 척 한번 할게요. 주식 쪽에 뭐 슈퍼개미의 뭐 실전투자대회 우승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자격증도 있습니다. 펀드매니저 자격증도 있어요. 거기다가 세테크, 세무사 자격증 있죠. 거기다가 CFP, 재무설계 자격증 있죠. 거기다가 부동산 대학원,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대학원. 재테크의 모든 분야의 모든 자격증과 필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의 거의 제일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자신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주식도 잘하고 세무사하고 부동산 대학원 나오고 CFP 자격증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는 종합 재테크 책을 한 권 또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종합 재테크 책을 쓰는 거죠. 1부 재테크 또는 재무설계, 2부 주식투자, 3부 부동산 투자, 4부 재테크,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종합 재테크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바로 작가의 꿈입니다. 선생님으로서의 꿈은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제가 이거 무료 강의하면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삼박자 투자법 책을 내고서 전국 5대 도시 강연회를 했는데 제가 전국 5대 도시 강연회를 하면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가르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가르치는 재미는 바로 블로그의 이웃님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느꼈어요. 저 사람한테 배우니까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 저한테 감사의 표시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손편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세무사님 덕분에 주식 투자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니까 주식이 재밌다는 그런 사연들, 편지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블로그의 댓글과 쪽지를 통해서 구구절절한 사연들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동영상 강연회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선생님으로서의 꿈. 우리나라의 힘들어하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업가로서의 꿈입니다. 지금 이 뒤에 있는 화면이 전자칠판이에요. 전자칠판이 거의 한 1,000만 원 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창업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여러 투자 비품들, 뭐 이런 것들을 사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자금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저는 이러한 걸 왜 샀을까요? 온라인 교육업을 하기 위해서고, 나아가서는 종합 재테크 교육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현재 재테크에 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된 재테크 교육기관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카페에서 소수로 모아서 강의를 한다거나, 뭐 블로그, 파워 블로그들이 소수로 모아서 강의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야, 재테크는 이 학원이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 재무설계 재테크, 보험 재테크, 세무 재테크까지 재테크의 각 분야의 유명한 선생님들과 같이 코업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야, 재테크는 그 학원이지, 이러한 종합 재테크 학원을 만드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자, 작가, 선생님, 사업가, 이러한 세 가지 꿈, 거기에 플러스 영원한 주식 투자자의 꿈, 이러한 꿈들을 갖고 제가 늘 강조하는 절박한 성실성을 갖고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가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트 1 1장 타입, 너의 타입을 알라부터 파트 3 24장 주식 투자자의 성공까지 총
24강을 강의했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서 보신 분, 또 유튜브에서 보신 분, 여러 채널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3박자 투자법을 썼을 때 8테크 부분에 나온 말인데요. 제 기법은 칼의 양날과 같아서 나를 향해서 나를 해칠 수도 있는 검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 제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 기법은 여러분들을 해칠 수도 있는 기법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쓴 책은 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믿으시면 절대 안 되고 하나하나 검증도 해보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반복을 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도 적어도 제 책이 코드에 맞는다면 한번 읽다가 이 쓰레기 같은 책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다시는 저 얼굴 보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나 제 책이 코드가 맞는데 얘 글 잘 썼는데 그럼 책을 적어도 2번, 3번 보시고 또 1장부터 24장까지 강의하는 거 보니까 야, 너 강의도 좀 잘하는데? 한 강의 한 2번씩 보시고 공짜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책도 2-3번 보시고 강의도 2-3번 보시고 그리고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여러 가지 이론 교육들, 실전 교육들, 오프라인 교육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었죠? 이러한 인연들, 좋은 인연들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이정윤, 또 3박자 투자법 저자 이정윤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정윤, 걔 쓸만한 주식 투자가였어. 걔 쓸만한 선생님이었어. 걔 쓸만한 작가였어. 걔 굉장한 사업가였어. 그리고 영원한 주식 투자자였어. 라고 기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 파이팅! 감사합니다.